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진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유명 연예인인 가수 설리가 오랫동안 좀 우울증에 시달리고 악성 댓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리 곁을 떠나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설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루머도 좀 많았었고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본인의 어떤 성향에 의해서 좀 노출과 관련된 이런 악성 댓글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좀 대표적인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아마도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이유 없이 공격하는 그 많은 악성 댓글로부터,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런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그런 좀 피곤한 삶으로부터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번뿐만 아니라요, 주기적으로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에 가수 윤희라고 있었습니다. 가수 윤희도 팬들의 악성 댓글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 국민 배우 최진실 씨. 최진실 씨도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또 팬들의 악성 댓글과 루머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전 남편까지 자살했고 동생 최진용 씨까지도 자살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 그 뒤로도 주기적으로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각성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악성 댓글 문제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러다 이렇게 자아성찰의 목소리가 커지다가도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또다시 악성 댓글이 또 이렇게 범람하는 인터넷 사회에 막 흘러넘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악성 댓글 달지 말자. 그리고 악성 댓글 도대체 왜 다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과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도대체 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왜 악성 댓글을 다는가? 이 얘기부터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왜 다는가? 또 특히나 버릇처럼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니 해도 배 아픈 이즘입니다. 배 아픈 이즘.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 연예인들 굉장히 좀 멋있고 잘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나는 그냥 삶이 별 변화도 없고 때로는 사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러고 한데, 이렇게 SNS나 언론상에서 보는 연예인들은 너무나 잘 나가고 저들은 너무나 멋지고 이러고 하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발동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잘 나가는 사람들,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조금 뭔가 꼬투리가 생겼을 때, 이럴 때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험담을 하고 비난하고 악성 댓글을 달고 하는 이런 게 아닌가, 좀 어떤 본성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첫 번째 배 아픈 이즘. 두 번째는 이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확증 편향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확증 편향이란 건 뭐냐면 한마디로 나의 신념과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신념과 일치하는 쪽이면 굉장히 좋아하고 나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쪽이라 그러면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하는 성향이 우리 인간들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겁니다. 저도 이런 확증 편향을 겪고는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올해 1월 달에 이 유튜브를 시작했고, 제가 부동산 투자자이고 강사이다 보니까 이따금 부동산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상승할 것 같다, 아파트 가격이 라는 방송을 올리면 전체 댓글 중에 90%의 댓글이 악성 댓글이 달립니다.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고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제가 그런 댓글들 하나하나 보면은 그 성향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뻔한 거예요. 상승을 하면은 안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집을 팔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상승을 한다 그러면 악성 댓글을 다는 거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동산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집을 갖고 있다거나 최근에 집을 샀다거나 이런 분들은 달려들어서 악성 댓글을 달고, 너무나 본인의 어떤 지금 상황이나 본인의 성향, 본인의 어떤 신념 이런 거하고 맞는 쪽만 본인이 가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쪽은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심지어는 이런 막 욕설이나 이런 것까지 하는, 이런 게 우리 인간들 누구에게나 있는 어떤 본성 같은 것이다. 이제 이것 때문인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인터넷상에다 보니까 그 익명성이라는 겁니다. 익명성. 모르긴 몰라도 인터넷상의 게시판 그 댓글에 그 악의적인 댓글을,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요, 이게 익명이 아니라면 그렇게 심한 댓글을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그 댓글을 다는 데다가 본인 실명 이름을 기재하고요, 그리고 뭐 주민번호 앞번호까지 기재하고, 본인의 지금 소속이나 뭐 직장명이나 부서까지 언급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딱 밝혀진 상태에서 댓글을 달으려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심한 욕설이라든지 맹목적인 비난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의 이 익명은 매우 무서운 것이죠. 이 익명성에 기대서 소위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막 과장하고 뻥 튀겨가지고 정말 배설물을 쏟아내듯이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배 아픈 이즘, 그 다음에 확증 편향, 그 다음에 익명성 때문이다.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인터넷상에 악성 댓글을 달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제가 급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뭐 좀 끌어내리고 싶은 대상이 있고, 진짜 비난을 하고 싶은 대상이 있고, 내가 악성 댓글을 달면 그 사람한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 내지는 그 사람을 좀 끌어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댓글을 좀 다는 경향이 짙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요, 이 악성 댓글을 달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그 댓글을 달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 저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이렇게 제 솔직 고백 하나를 처음으로 합니다만, 제가 과거에 한 5, 6년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 같은 거를 혼자 하다가 이제 좀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고, 또 아주 가끔씩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했던 그런 무렵이었어요. 한 6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그렇게 할 때 저를 굉장히 좀 싫어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글 쓰고 강의하고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면서 막 너 따위가 뭐 그러면서 저를 이유 없이, 저를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인터넷상에다 글을 쓰면서 본인 블로그에다가 저를 막 험담하고 비난하고 하는 글을 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저는 그분이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글을 접하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 사람이 적으로 느껴졌고 미웠고, 그 사람이. 그래서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일종의 악성 댓글을 제 이름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제 지인의 뭐 아이들을 빌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차례 악성 댓글 막 욕을 하고 이랬던 적이 솔직히 몇 차례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처음에는 고소했어요. 저를 적으로 삼았던 사람, 내가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하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재미있고 고소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을 꼬투리 잡을 게 어디 없나, 험담할 게 없나를 막 찾고요. 그 사람 글이나 이런 거에서. 그러면서 이런 악성 댓글을 하는 게 좋은가, 어떤 게 좋은가 하고 막 욕을 할 거리를 제 스스로 막 찾고 글을 막 썼다 지웠다 하고 이러던 순간에, 어느 순간에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면서 제 자신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일도 바쁜데, 할 일도 많고 좋은 에너지를 모아서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거기다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막 부정적인 거, 이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데 내 에너지를 막 쓰고 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나 자신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져서 정작 내 일을 하는데 힘을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제가 과거에 굉장히 크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그때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뭔가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공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긍정적인 기운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 가능한 한 우리는요, 항상 내 자신을 긍정적인 분위기 안에다가 나 자신을 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요.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근데 이 악성 댓글이란 건 뭐냐면 가장 빨리, 그 다음에 가장 깊숙이, 또 가장 쉽게 나 자신을 긍정의 반대편, 그러니까 부정의 늪속으로 빠뜨리는,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가장 안 좋은 에너지로 만들어버리는,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가장 기분이 안 좋게 만드는 아주 쉽고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성 댓글을 달 때, 안 좋은 댓글을 할 때 가장 손해를 보고 에너지를 빼앗기고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이러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뭘까요? 가장 내가 좋은 댓글을 할 때, 소위 선풀이라고 얘기하죠. 불특정 대상이든 아니면 나하고 아는 사람이든 제가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너무 좋은 글입니다. 당신의 글을 읽고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는 이런 좋은 댓글을 달 때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그 상대방도 득을 보지만 나 자신입니다. 그 댓글을 달고 있는. 왜냐하면 그런 좋은 댓글, 감사의 마음, 응원의 마음, 어떤 긍정의 마음을 이렇게 글에 실어 보냄으로써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에 빠지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렇게 악성 댓글을 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반드시 여러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댓글에 무조건 좋은 글, 무조건 뭐 긍정적인 글, 이것만 달 수는 없어요. 이 표현의 자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비판적이고 비평적인 글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무조건적인 그런 비난, 무조건적인 어떤 험담, 특히나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악의가 있어서 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 그 다음에 익명에 기대서 진짜 배설물을 쏟아내듯이 진짜 심한 이런 악성 댓글을 달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터넷 문화에서 추방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한시바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설리가 우리 곁을 떠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일이 되면서 우리가 모두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아성찰을 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때만 이러지 않고 이런 분위기가 좀 더 많이 이어지고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보다 우리 사회에 아주 성숙한 그런 인터넷 문화가 이 기회에 만들어지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우리 설리, 하늘나라에 가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